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벌써 오늘 4번째 영상인가요? 와, 정말 정신없이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임영웅님의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때문에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계실 현재 상태인데요. 자, 임영웅님의 이 화려한 댄스, 이제 보니까 이 의상 뒤에는요, 단추가 등에까지 이렇게 쫙 달려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요번에 임영웅님이 얼마나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등장하면서 화려한 멋을 선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찌됐건 이만큼 우리 아티스트의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출연 소식만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 설레어하고 심장 뛰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앞선 내용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전현무씨, 임영웅이 너무 좋아. 사진 보이십니까? 지금 이게 팬들 사이에서도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엄청 핫합니다. 지금 임영웅님 옆에 전현무씨가 그냥 고목나무에 매미 마냥 딱 붙어가지고 아주 사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려 볼 건데, 분명히 임영웅님이 먼저 이 레드카펫 인터뷰를 끝내고 나서 이 다른 가수팀 몇 팀이 더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현무씨가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독특하게도 우리 임영웅님이 갑자기 나중에 뒤늦게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니, 진작에 우리 임영웅님이 인터뷰가 이미 끝났는데 어째서 나중에 뒤늦게 임영웅님이 또 인터뷰에 합류를 하게 됐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비밀을 제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자, 보세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섭외하기 위해서 이 전현무씨가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 임영웅님이 등장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단 말이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모습 중에서도 많은 기자분들이 막 엄청나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기사화하고 있으니 이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 대중들과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엄청난 기대심을 심어주고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이 나갔다가 돌아온 거죠. 자,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랬다고 합니다. 자, 전현무님이 시상식에는 임영웅 씨도 나온다. 여간 만나기 어려운 분인데 여기서는 그분을 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이 퍼펙트 뮤직 어워즈의 MC답게 막 자랑을 한 거죠.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딱 임영웅님이 앞을 지나간 거죠. 그러자 MC를 보던 여성 MC분이 다급하게 말한 거예요. 저기 지나가시는데요? 그러자 전현무님이 갑자기 임영웅님에게 잠깐 오실 수 있냐? 그래서 다시 합류를 하게 되어 요렇게 사진도 같이 찍고 나 혼자 산다 섭외까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나타났고 임영웅님이 다 끝나고 나서 중얼중얼 대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 기억 못하시고 그러시지 않았냐 막 이렇게 혼잣말처럼 장난친다고 전현무님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MC들과 다 같이 이 단체 포토, 이게 다른 가수들은 없어요. 오로지 임영웅님하고 전현무님만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 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현무 씨가 얼마나 임영웅님을 섭외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여기 MC들과 함께 이 여성 MC 소녀시대 서연이란 분인데 이분이 옆으로 밀려서 임영웅님이 가운데. 보통은 이 MC가 나란히 서 있고 임영웅님이 이쪽에 서던가 해야 되는데 MC 사이에 서가지고 전현무 씨가 얼마나 임영웅님 꽉 잡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임영웅님을 어떻게 섭외했는지, 자, 전현무 씨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무 씨랑 임영웅 씨 고맙습니다. 이제 무대 기대할게요. 만약에 가능하면 네네네. 먼저 나 혼자 산다면 나와.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섭외 요청을 드립니다. 네.
일단 뭐 생각해보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회의를 또 해보고 예. 예, 이야기를 또 해보고 갑자기 회의를 또, 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 정말. 자, 들으셨죠? 이거 공식 섭외입니다. 공식 섭외고, 공식적으로 임영웅님이 회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두 번째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소천사님들 보실 때 어떠세요? 제가 엄청 강조했죠? 뭐 한간에서는 뭐 출연하는 거 말도 안 된다, 뭐 엄청 문제가 될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다 기호입니다. 기호일 뿐이에요.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지금 보니까 임영웅님 역시 물론 공식 섭외를 전현무 씨가 요청하니까 당황해서 임영웅님이 뭐 회의해 보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만약 정말 생각이 없었다면 네, 뭐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거는 제가 대표님께 한번 뭐 여쭤보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임영웅님도 고민을 좀 하다가 회의를 한번 해보겠다.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이 전현무 씨가 나 혼자 산다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꾸준히 MC를 봐왔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임영웅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해보겠다. 그러자 공식적인 긍정적 시그널이지 않습니까? 물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출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출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 가능하겠느냐? 자, 우선 임영웅님의 공식 인스타그램은 제가 최근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정상 복구된 지 며칠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뒤늦게 전달해드리는 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이 공식 인스타그램을 잘 살펴보면 임영웅님의 콘서트 일정이 쫙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 저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어떤 가능성을 봤느냐? 자, 임영웅님의 서울콘이 끝나고 대구 콘서트가 끝나면 이제 백스코 부산 콘서트가 시작됩니다. 연말이죠. 자, 근데 잘 보세요. 11월 달하고 12월 달하고 1월 달에 비교했을 때 11월 달은 초에 한 번, 그리고 11월의 말에 한 번, 12월에도 초에 한 번, 12월 말에 한 번, 그리고 1월 초에 한 번,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10월 달은 어땠습니까? 와, 뭐 엄청났죠? 임영웅님 미우새 방송에 뭐 10월 9일 임영웅님의 지금 이 신곡 앨범 발매예요. 오늘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목요일날 M 카운트다운에 토요일날 쇼 음악 중심, 일요일에 인기가요. 막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주 잠깐 쉬어가는데 이 주에 14일날 놀라운 토요일까지 방영을 해요. 2부 연속, 제가 예측한 것처럼 2부 방송을 하면은 21일날도 놀라운 토요일 등장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콘서트예요. 10월달이 엄청 빠듯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11월달은 어떻죠? 11월달은 11월 초, 11월 말일, 요 중간에 3주가 시간이 공백이 있습니다. 잘 보면 임영웅님이 미우새를 9월달에 촬영을 하고 9월달에 지금 방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죠? 우리 아티스트가 마음만 먹는다고 하면 충분히 요번 나 혼자 산다 방송 촬영까지 어떻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 서울 콘서트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일정이 사실 이건 뭐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일정 말고 11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임영웅님의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3일, 11월 24일 요때랑 요때를 제외하곤 일정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죠? 충분히 우리 아티스트가 나 혼자 산다 촬영하고도 남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임영웅님의 이 더 펜트하우스 기억나십니까? 51억 원 펜트하우스 메세나폴리스 여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저는 이거 설명드리는 거에 별로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 당당한 임영웅님의 멋진 쾌거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진짜 집을
나 혼자 산다를 통해서 공개한다. 방탄소년단조차도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이 사는 집을 공개합니다. 임영웅님이 결단만 내린다면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메세나폴리스 충분히 저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의까지 해보겠다라고 말한 이 마당에 불가능할 게 뭐가 있겠냐라는 생각마저도 든다라는 거죠. 아, 기대가 너무나 많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현무 씨가 이렇게까지 임영웅님에게 애걸복걸하며 지금 섭외를 했는데 안 그래도 어차피 1월달까지 콘서트는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임영웅님의 중간 싱글 앨범 발매도 추가적으로 있을지도 모른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올해라면 좋겠지만 올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년 초 1월달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기왕이면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는 연말쯤에 또는 11월 요 사이에 충분히 임영웅님이 나 혼자 사는데 등장할 가능성 저는 매우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수호천사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세 번째 영상 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라이브 무대를 기다리고 계셨고 레드카페 실시간 생방송도 많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이찬원님도 등장을 했고요. 정말 많은 가수들이 임영웅님과 함께 오늘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 현장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의 요 모습 중에 깜짝 놀랄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우선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는 손 하트 좀 한 번 더 보시면서 좀 눈으로 즐기실 수 있도록 제가 천천히 넘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 하트 한 모습. 어머님들의 아이돌. 이거 잘못됐죠. 무슨 어머님들의 아이돌입니까? 이제 그냥 아이돌급이다 라는 생각이 아마 오늘 임영웅님의 라이브 무대가 종료되고서는 그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히어로가 등장! 패셔너블한 임영웅의 살살 녹는 미소. 야, 이 패션이 오늘 굉장히 뭔가 독특하면서도 럭셔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장의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좀 남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의 오늘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등장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더불어서 여기에서 끝날 얘기가 아니죠?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지금 임영웅님의 실제 등장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씩 좀 전달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임영웅님이 이렇게 딱 드디어 무대에 등장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소개가 됐느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르의 한계가 없다. 이름 자체가 영웅이다. 영웅이라는 이름처럼 그 자체가 바로 영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딱 등장을 했고 임영웅님이 이제 마이크를 받고 인사를 하는데 올해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영광스럽고 오늘 무대 현장 재밌게 즐기다 가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임영웅님이 일단 마이크를 받던 장면이 기억이 나요. 기억나십니까? 스태프분이 뛰어와서 아마 이게 보통 현장에 있는 이제 보조 PD라고 하죠. 보조 PD분들이 이렇게 뛰어나와서 마이크를 건네주곤 하는데 독특했던 게 잘 보세요. 마이크를 받아드는 임영웅님의 이 손 모습 보이십니까? 보통은 그냥 두 손으로 받거나 그냥 인사하면서 받거나 그러는데 항상 애티튜드라고 하죠. 매너가 몸에 배어있는 만큼 이렇게 가슴에 손을 탁 올리고서 마이크를 받아드는 임영웅님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시 다르구나. 역시 우리 아티스트의 이 매너는 정말 남다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렬하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많은 영웅시대 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이 인성이 다시 한번 눈부셨던 순간이다. 그러면서 임영웅님 인사를 하며 진행을 하는데 자, 재미있었던 부분이 많아요. 이러한 질문이 하나 있었죠. 최근 컴백하셨다고 했는데
댄스곡으로 돌아오셨지 않냐? 그럴 때 임영웅님이 조금 떨떠름하게 예, 뭐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 굉장히 이제 좀 민망해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뭔가 여유 있는 모습까지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옆에 있던 분이 부탁을 하나 하죠. 임영웅님에게 이 댄스 혹시 보여줄 수 있냐? 댄스곡인데 좀 보여줄 수 있냐? 이제 임영웅님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다른 가수들처럼 뭔가 이렇게 자신만의 어떤 장기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댄스곡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아마 임영웅님이 등장하는 곳곳마다 너무나 많은 댄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임영웅님도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아, 제가 잠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중간부터 추는 댄스곡이라서 내가 좀 생각을 했다가 추겠다라면서 이제 생각을 한 뒤에 본격적으로 댄스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나 재밌고 웃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댄스를 시작하는데 뭔가 임영웅님이 우리가 뮤직비디오에서 봤던 것보다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죠? 딱 보실 때 어떠셨어요? 저는 100% 일부러 못 추는 척 한다. 일부러 댄스를 못 추는 척 했다. 요거 느낌 오셨습니까? 실제로 어린 영웅시대 분들도요, 일부러 저렇게 춤춘다. 춤춰달라고 하니까 일부러 저렇게 재밌게 하려고 춘다. 임영웅님의 뮤직비디오 다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임영웅님은 오늘 댄스곡 무대 어떻게 준비했냐라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매일 땀을 흘리며 몇 달간 준비했다. 이렇게 임영웅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댄스 실력이 요 정도일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대놓고 임영웅님이 일부러 못 추는 척을 했다. 일부러 오늘 라이브 무대 때 아주 와 가수 임영웅이 저 정도야? 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일부러 쳤다. 근데 보세요. 분명히 안티들 이거 보고 헛소리 할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회심의 한 방을 날려버리는 우리 아티스트의 센스 만점의 이런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이 추석 인사 굉장히 또 화제가 됐는데 추석 인사를 또 부탁하잖아요. 아시다시피 결혼할 거냐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묻지 말라고 임영웅님이 금지시켰죠. 뭔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에게도 임영웅님이 인사해주길 부탁하죠. 그래서 임영웅님이 고민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단 준비한 만큼 시험을 잘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준비한 대로만 잘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이라고 외치는 임영웅님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다르구나. 이 전국에 있는 또 많은 수험생들이 얼마나 또 임영웅님의 인사에 또 감격하고 감탄했을지 그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영웅시대 분들도 이 진행자분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수능 다시 보고 싶을 정도다. 그 정도로 임영웅님의 인사가 크게 화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임영웅님이 이런 곰돌이 귀 모양도 했죠.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무대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것을, 특별한 것을 준비했으니 정말 기대를 해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무대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이게 참 놀라웠던 게 임영웅님이 등장해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영웅님이 거의 마지막쯤에 등장한 걸로 제가 알거든요. 임영웅님 앞에 이미 수많은 가수들이 나오고 나서 이제 4시 10분부터 시작한 레드카펫인데 임영웅님이 거의 5시 한 20분 가까이 됐을 때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마지막에 순서가 있었던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오늘 임영웅님의 라이브 무대 역시 굉장히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시청률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에 밀렸는데 그런데도 진행자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너무 귀하신 분을 모았는데 조금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많았는데 무대 준비 때문에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평균 가수들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가까이 더 길었던 것 같은데 역시 퍼펙트 뮤직 어워즈에서는 알고 있는 겁니다.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과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대단합니다. 대단한 레드카펫이 되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모습이 지금 뉴스 기사에 검색을 해보면 쏟아집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등장 모습이 뭐 곰돌이 임영웅, 춤바람난 임영웅,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진을 찍었고 지금 보면 임영웅님이 이렇게 아예 엘리베이터에 위치하여 이 무대를 걸어 들어오는 모습까지 다 포착이 됐습니다. 이게 화면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이 기자분들이 오죽했으면 이런 모습까지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지금 쉬지 않고 기사를 써 올리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임영웅님의 이 댄스 퍼포먼스까지 지금 뭐 사방팔방에서 올라오고 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이 퍼펙트 뮤직 어워즈에 지금 얼마나 많은 별들, 뭐 뉴진스도 나오고요. 뭐 지금 이름 되면 다 알만한 메가톤급 아이돌들이 잔뜩 몰려 있는데 얼마나 엄청난 무대로 이들을 깜놀하게 만들지 벌써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상상은 현실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웃긴 기사가 또 따끈하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이 투샷? 아니, 전현무 씨가 오늘 사회자로 등장하고 있는데 임영웅님과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임영웅님을 현장에서 섭외했다고 합니다. 현장 섭외 전현무, 영웅 씨, 나 혼자 산다 나와주세요. 나 혼자 산다 나와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이 전현무 씨가 현장에서 임영웅님을 섭외했다라는 소문입니다. 아, 너무 웃기죠? 자, 이렇게 팔까지 꽉 끌어안은 전현무 씨. 과연 임영웅님이 차후에 나 혼자 산다 등장을 할까요?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임영웅님이 지금 많은 예능 방송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나 혼자 산다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죠. 임영웅님이 이사도 했겠다, 나 혼자 산다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유튜버 중에 유일하게 주구장창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전현무 씨가 현장에서 그냥 임영웅님을 섭외를 해버렸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거 등장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임영웅님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나. 물론 뭐 소속사의 입장과 임영웅님 입장상 출연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지금 강렬하게 전현무 씨가 현장 섭외를 했으니 조만간 아주 대박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천사님들은 어떠신가요? 아이 폭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시 영상 개수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4개, 5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시간 조절을 좀 잘 배분을 해서 어떤 영상은 조금 짧게, 어떤 영상은 평상시처럼 30분 정도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영웅님의 지금 전달해드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을 좀 해보면 지금 임영웅님의 기사가 야, 이 정도까지 지금 터져 나올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반응들이 가히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보이십니까? 이 황영우 씨와 비교해서 자꾸 올리는 기사들이 눈에 좀 띄어요. 심지어 자, 지금 이렇게 만약 검색을 해서 보면 어제 제가 지나가서 말씀 못 드렸던 내용인데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임영웅님과 엮어서 기사가 올라옵니다. 보이십니까? 최고의 스타가 된 임영웅을 이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뭐 이런 말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황영우 씨의 학폭 전과는 학폭 전과고 임영웅님은 임영웅님이잖아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사에서 계속해서 이걸 엮어가지고 지금 임영웅님과 함께 트롯맨들과 함께 엮어서 기사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귀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런 행태들 모르겠습니다. 소속사에서 홍보 차원에서 뿌리는 기사인지 언론사에서 하는 건지 누가 되었던지 간에 이런 기사는 이거 해야 될까요?
오히려 황영우 씨와 본인 팬덤에게도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거는 자제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어제 새벽에 공개된 요 사진, 영상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유럽 매장에서 재롱 댄스를 췄던 거라고 하네요. 보니까 전 여기가 한국에 있는 곳인가 이런 데가 있었나? 라고 생각했는데 임영웅님이 유럽에 있던 당시 때 찍었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우리 임영웅님 언제 또 이렇게 깜짝 유럽을 갔던 걸까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임영웅님이 유럽을 간 것은 뭐 1집 정규 앨범 때 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도 뭐 LA 공연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대외적으로 알려진 유럽 일정이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입고 있는 티, 발렌시아가라고 하는 이 티셔츠, 이 옷을 제가 볼 때 구매한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안에 이 티셔츠가 올해 발매된 모델입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이 이 옷을 입고 유럽 매장을 갔다라는 거는 올해 유럽을 갔다 왔다라는 설명이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또 다른 빅 이벤트 또는 임영웅님이 휴식을 하기 위해서 다녀왔거나 또는 음악 활동을 위해서 등등 여러 이유가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뒷머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아마 최근에 다녀온 유럽 일정에서 촬영된 모습으로 보여진다. 의아하죠. 과연 어떤 일정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던지 간에 분명히 유럽에 임영웅님이 다녀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이게 오죽 화제가 됐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푸흡 터진 웃음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가수 임영웅이 주체할 수 없는 끼를 대방출했다. 임영웅은 10일 유럽의 한 매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그래서 많은 영웅시대 팬분들도 빵빵 터졌고 덩달아서 임영웅님의 이 유럽 행보, 이 영상을 임영웅님이 그냥 올릴 리가 없단 말이죠. 유럽 매장에서 만약 이걸 공개했다? 이건 소씨만의 촉인데 일명 똥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혹시 스포일러를 가장해서 보여준 거라면 글쎄요, 임영웅님이 혹시나 유럽 콘서트 스포일러를 한 게 아닐까. 자, 왜냐, 잘 생각해 보시면 임영웅님이 안 그래도 많은 스포일러를 하는 그런 가수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굳이 임영웅님이 가면을 쓰고 지금 저렇게 굳이 나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건 뭐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자, 보시면 이 베네치아 축제의 가면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일명 가면 축제라고 불리우는데, 자, 이 베네치아에서 열려요. 근데 이게 보통 2월달마다 열리는 연례 행사란 말이죠. 근데 임영웅님이 굳이 이 베네치아 가면 무도회가 떠오르는 느낌으로 유럽에서 이걸 굳이 촬영을 했다? 혹시 임영웅님의 내년 유럽 콘서트를 스포일러 한 게 아닐까? 이거 뭐 굉장히 똥척일 수 있는데 만약 맞으면 유튜브 중에 제가 최초로 예측했었다 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왠지 느낌이 굳이 임영웅님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의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Do or Die 압도적 1위에 여러분들도 몸이 근질근질 하셨군요 라고 밝힌 임영웅님의 소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SBS, MBC 각종 뉴스 프로그램에서 임영웅님의 신곡 Do or Die가 발표가 됐다라는 소식이 그냥 막 쏟아지면서 그야말로 반응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보이십니까? 임영웅이 직접 작사에 참여했다. 칼군무를 선보였다. 자, 이렇게 MBC 공중파 방송에서 아침부터 아주 특집 보도를 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SBS도 마찬가지예요. SBS에서도 임영웅님의 이번 신곡 Do or Die를 특집 보도했습니다. 이 두 공중파 방송사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인기가요와 쇼음악 중심 임영웅님이 등장할 음악방송 프로그램 방송사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나 임영웅님의 이번 신곡을 더욱더 뜻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뿌듯하죠. 공중파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퉈 우리 아티스트를 보도하기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다. 이렇게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더 대박인 사실이 있어요. 임영웅님의 이 명예의 전당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들의 블루스로 5월 10일 날 발매된 이 노래로 임영웅님은 멜론에서 명예의 전당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티스트 요번에 발매한 Do or Die 놀라운 비밀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앨범 정보를 보면 기획사는 물고기 뮤직이 맞는데 자, 발매사 보이십니까? 음원 발매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뭐 손에 꼽는 5대 기업 안에 들어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엄청난 기업에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발매했다. 그런데 지금 임영웅님의 콘서트는 어디에서 주최를 하죠? 맞습니다. 바로 CJ ENM이다. 야, 그러니까 CJ ENM에서는 콘서트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임영웅님의 앨범 발매를, 양쪽의 굴지의 대기업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엄청나게 전폭 지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만큼 자신들도 발매사도 수익 배분을 하죠. CJ ENM 역시 콘서트를 진행하며 수익 배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임영웅님의 이 명예의 전당 대기록까지 돌파가 됐습니다. 자, 이 멜론의 전당에 공개된 임영웅님의 기록들을 보면 1시간 40분 만에 100만 스트리밍을 돌파해서 지금은 160만 2,700 스트리밍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14시간 만에 100만 스밍을 돌파시켰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아티스트의 파워입니다. 그러니 임영웅님 지금 이 멜론의 전당의 앨범 부문에 당당히 등극이 돼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대기록을 세운 것이 바로 우리 아티스트의 실질적 파워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은 바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열렬한 응원 덕분이다. 팬활동 덕분이다. 그런데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까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시지 않죠?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바로 그 기업입니다. 근데 그 기업에서 특히 엔터테인먼트, CJ ENM과 비슷해요. CJ ENM의 줄임말이 CJ 엔터테인먼트지 않습니까? 카카오의 주식 현재 41,400을 찍고 있고 CJ ENM 같은 경우 52,300입니다. 두 대기업은요, 이 정도의, 뭐 요즘엔 주식이 워낙 좀 하락했습니다만, 이 정도의 지금 주식 총액을 가지고 있는 주가를 달리는 대기업입니다. 이런 대기업이 지금 우리 아티스트를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고 있다. 대단한 파워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